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A 과수원, B 과수원이 있어요. 예. A 과수원은 지금 품종이 지금 3품종, B 과수원 품종이 1품종입니다. 착화표 조사를 하고자 한다. 표본주는 몇 줄을 착화표할 때 표본주를 몇 줄을 산정해야 된가? 표본주를. A 과수원 몇 줄? 그렇죠, 3줄. B 과수원은 3줄. 이거 총, 위 산출된 총 표본주수 합계를 쓰시오라면 6주. 됐죠? 이거 보면 황당하죠. 이렇게 해놓고 A 과수는 품종이 3주, B 과수입니다. 착화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지금 착화피의 구성조사 때 표본주를 몇 줄을 해야 된가요? 여기는 품종이 3품종, 이건 한 품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품종별 한 주 이상, 과수원별 3주 이상, 둘 다 만족시켜야 돼. 둘 다 만족. 그쵸? 그러니까 이 집은 뭐예요? 3품종이니까 한 품종당 1주 곱하기 3품종이죠. 그럼 3주 맞죠? 자, 1주인데 얘는 과수원 만족. 과수원 만족이 3주잖아요. 그래서 큰 값, 3주. 됐죠? 이렇게 산정하시는 거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조사 가시게 되면 착화표 조사를 챈다. 최소한 몇 주는 갖다가 우리가 과일을 따야 된다고요. 최소한. 3주는 따셔야 돼. 3주는. 갔더니 이 집이 그냥 홍로만 1000주짜리 가수원이에요. 아이고, 한 주, 이 가장 훌륭한 팀장님이죠. 한 주 따보세요. 그건 한 품종 아닌가? 근데 그 다음 장을 안 읽어본 거예요. 그 다음 주를. 그쵸? 그러니까 한 주만 따고 와서 한 주에다 딱 조사 쓰니까 전산에 입력이 안 돼. 표본주 부족이에요. 딱 떠요. 팍 튀어나오거든. 입력이 안 돼. 그럼 어째 다시 가야지. 그 훌륭하신 팀장님 따라다니면 2번 썩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가면 수당 2번 준 게 아니라 한 번만 줍니다. 예, 보완하러 간 거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학이 알려진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하는데, 이때 추출하는 표본과실은 품종 1주 이상, 과수원당 3주 이상,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추출한 표본과실은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별표 3입니다. 별표 3, 이것도 시험 문제 통으로 나올 만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별표 3은 페이지 몇 쪽에 있냐면요. 96쪽입니다. 봐보세요. 96쪽. 요것도 통으로 쓰라고도 나와요. 요것은 뭐, 왜냐면 우리가 실무에서 그냥 뭐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피해 인정기수. 피해 인정계수였고, 정상품질, 인정계수, 비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이건 정상이 아니라 과실분류 의미, 죄송합니다. 과실분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상은 피해 인정이잖아요. 피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0이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정상을, 아이고, 정상 1이 제목이 같은가? 이러시면 안 되겠죠. 이 제목이 뭐냐고요? 피해. 정상이면 피해가 없으니까 0이란 얘기겠죠. 50% 피해다, 그러겠는 거예요. 피해 입었으니까 얼마? 인정계수는 0.5. 개수로 해줘요. 바로 산출하려고 퍼센트로 안 하고. 그 말입니다. 80% 피해다. 그러면 인정계수는 0.8. 100% 피해다. 그러게 되면 뭐예요? 피해가 100%니까 전부 있네. 말이죠. 전부.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쓰는 게 중요하죠. 정상과실은 뭐예요? 옆방 보시면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그죠? 피해가 없고 또 경미한 피해 있는 과실을 우리는 정상과실이라고 합니다. 50%의 형은 뭐예요? 시장에 출하 시에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거예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시장에 출하해서 내다 팔았더니 절반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정도의 품질의 과실을 50%는 피해가라고 했잖아요. 대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 가공 공장 및 판매 여부 안 하고. 왜냐면 계약자분, 아니, 네가 팔아봐라. 이거 뭐 50% 받아? 꿈 같은 얘기하고 그럴 거니까, 아이고, 그냥 폴고 말고 상관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평가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절반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80%입니다. 일반 시장은 안 됩니다. 시장은 안 되고, 가공용이죠. 사용하는 판매, 가공용으로 사용된 품질의 과실을 우리는 80%형 피해가라고 하고요. 100%형 피해는 뭐예요? 시장 판매 안 돼요, 가공용 안 돼요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만 요약이라도 기억하시고 내중에 살붙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앞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 다음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정에서 다만 거대 재해 등 해당 기준 표본수의 2분의 1만 조사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대 재해 시. 예를 들어서 품종이 하나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주 정도만 조사해달라. 품종이 6개다 그러면 3주만 조사해달라. 뭐 이런 겁니다. 거대재. 거대재라는 게 보통 태풍을 얘기하는 태풍. 고사나무 있습니다. 고사나무는 조사하는 것은 이제 자연재해, 화재, 조수예요. 근데 나무조사가 보통 얘는 나무조사를 보통 3번 해요. 3번. 개념만 잡으시게요. 고사나무 개념 아시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죽어버린 나무입니다. 고사나무가. 고사나무. 그러면 고사나무를 조사를 3번 하는데 고사는 개념은 보상하는 손해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나무. 자 그러면 이 고사라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얘가 죽었을 당시에 나무 보험금도 받고 과실 보험금도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과실 보험금은 안 받고 나무 보험금 받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일이 달린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과실 보험금도 주고 나무도 주잖아요. 근데 수확이 다 끝났어. 즉 나무 보험 기간이 좀 길죠. 지금 얘는 11월 지금 며칠까지인가요? 30일까지인가요? 보험 기간이 일반적인 보험 기간이 11월 30일인가요? 그럼 나무는 그 이듬해 1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12월 20일 날 얘가 얼어 죽었다. 그러면 과실 보험금은 당연히 안 받겠죠. 왜? 과일이 없으니까 나무 보험금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시기 때 죽었냐에 따라서 과일 보험금을, 과실도 보험금 받을 수 있고, 나무도 보험금 받을 수 있고, 또 어느 한쪽 과실을 안 받고 나무만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고사나무 조사를 할 때는 적과전에 조사도 가능합니다. 적과전에. 보통 어떤 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적과전에 종합으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나무는 보험 전 기간 동안 보상하는 재해가 뭐예요? 오정 한정을 넣은 과수원도 나무 보험을 넣었다면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나무는 무조건 보험 전 기간 동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손해를 입으면 보험 처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나무는 한 주당 10만 원씩. 1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적과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도 얘를 나무를 조사해요. 예를 들어서 적과전에 종합으로 가입한 농지에서 냉해피 있었다. 가서 보니까 얘는 왜 죽었어요? 나무 조사한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이거 이번에 뭐 얼어하고 죽었다. 보험 가입을 언제 하셨어요? 오늘 2월 달 했는데 2월 초에는 2월 말경된께는 터져버리다 수간부가 터지더라. 막 가물어가지고. 가물면 얘가 수간부가 물을 쫙 빨아들이면서 그게 얼어서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죽었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과실도 보상해주고 나무도 보상해줍니다. 과일이 안 달렸어. 그때는. 그죠? 과일이 안 달렸어도 그때 얘를 고사나무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통해로 고사가 됐다. 그럼 얘는 뭘 보상해요? 과실하면 좀 그렇고 착과가 지금 감소된 것도 보상해 줍니다. 나무도 보상해 줘요. 나무도. 착과가 감소된 거지. 그 내중에 이제 이래서 착과 감소되는구나. 그걸 보상해 주는 거는 이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냥 이때 하면 왜냐하면 얘가 동이 안 입었으면 과일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죠. 그러니까 이 동해 때문에 과일이 안 열렸잖아요. 그 과일 보상해 주는 거예요. 동해 때문에 나무 죽었잖아요. 나무도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로 가봅니다. 적과 후에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적과 후에는 보험 시기가 사고 많죠. 그래서 태풍이 왔다, 강풍이 왔다, 뭐 지진이다, 뭐 집중호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또 뭐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적과 후에 했을 때 이때는 뭐예요? 전부 다 뭘 한다고요? 과실이 달려 있으면 과실을 포장해 주겠죠. 포장해 주겠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도 포장해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확이 다 끝났어.
수학이 끝나도 나무는 또 조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학이 지금 뭐냐면 11월 30일 날 수학이 종료가 됐어요. 나무는 지금 보장을 언제까지 해요? 그렇죠. 익년도죠. 뭐 다음 해도 좋고 뭐 그냥 계약 체계를 그 다음에 해니까.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지금 나무 보장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이 끝나고 얘가 11월에 끝냈는데 뭐 12월 30일 날 얘가 이제 동해로 뭐 고사됐다. 그러면 보상해주겠죠. 이때는 뭐예요? 과실 보상해줘요? 없으니까 안 해주겠죠. 그죠? 원래 없으니까 수학했으니까. 나무는 보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쓱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는 얘를 이렇게를 보통 수학 완료하기 전에 고사나무를 조사한다라고 해요. 옆방에 써져 있는 게. 수학 완료 전에 고사나무를. 얘는 뭐예요? 수학 완료 후 고사나무 조사한다. 옆방에 두 개로 구분된 게 이유입니다. 그러면 수학 완료 후 고사나무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 지금 태풍이나 강풍 때 가서 과실손에도 조사하지만 나무도 조사한단 말이에요. 나무 피해도. 근데 그때 수학 완료 후 때는 이때 조사했던 것 중에서 빠진 것도 있어. 이때 지금 저번 태풍 때 이거요. 10주 지금 절단졌다 했는데 보니까 13주인데요. 맞아. 그때 그랬어요. 봐봐. 똑같아. 잘라진 유형이. 그래라. 그러면은 여기다 세주 넣어드릴게요. 누락된 거 포함시켜주고, 이때 보험 종기, 이 지금 과실 보험 종기부터 내 나무 종기 그 사이에 또 다른 재해로 죽어버린 거 함께 같이 조사해준다 해서 수학 완료. 자,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아하, 그랬구나라는 겁니다. 볼게요. 대상 재해입니다. 나무는 보험 정기가 동안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지금 피해를 입으면 죽어버리면 줍니다. 조사 대상은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권 중 사고가 접수된 가정이고, 조사 시기는 수학 완료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때를 나무 조사라고 그래요. 나무 조사 시기. 이때를. 수학 완료 후부터 2년도 1월 30일. 이를 나무 보장 종기. 그 사이를 나무 조사 시기라고 하는데, 이때 뭐예요? 원래 적과 전에 나무 고사된 거 조사해놨고, 적과 후에 이런 각종 사고 때마다 나무 고사된 거 조사해놨고, 이때 본격적으로 최종 마무리로 조사하는데, 이때 혹시 누락된 것들이 있으면 다시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수학 완료 후, 즉 11월 30일부터 1월 30일 이 사이에 또 고사된 거 있으면 찾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나무조사는 다 이 패턴입니다. 다 이 패턴이에요. 모든 게. 포도, 복숭아, 자두. 근데 유일하게 조사 시기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죠. 뭐예요? 나무조사 시기가 딱 다른 거 하나. 그렇죠.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는 수학 완료가 아니라 보장 종기 때 조사해요. 하여튼 참다래 때 배우면, 이러구나. 이래서 참다래 깎아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참다래 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 방법은 폼종별, 재면 수능별로 실제 가수,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있죠?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 수학 완료 전이 뭐예요? 적과전하고 적과 후 때. 수학 완료 전에 고사주수 조사하고요. 수학 완료 후 고사 및 미보상주수를 조사한다. 수학 완료 후 고사 및. 그럼 수학 완료 후 고사는 어떤 고사냐라는 게 그 밑에 나오죠.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 이전 조사 때 착과수 조사, 착과 피해 조사, 뭐 이런 거 있죠. 착과수, 착과 피해 조사 이런 거 있죠. 이럴 때에 피해 조사 때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것이 확인된 나무를 우리는 수학 완료 전 고사주수라고 하고요. 수학 완료 후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로 고사한 나무 중 이때 고사나무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고사나무 전에 확인되지 않는 나무도 수학 완료 후 고사나무 조사 때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미보상 주수로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병 들었는데요? 뭐 이런 거. 또 이제 수학이 끝나고 나면 계약자들이 또 벌목을 쫙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튼이라고 이제 기계화 시스템. 벌목. 근데 이거 아주 너무 깔끔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거 뭐예요? 썰어본 거잖아요. 썰어버렸다. 전기톱으로 썰어버렸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고사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썰었어. 죽었는데 보상하는 재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보상 주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는 고사나무 이전 조사, 착과피해, 또 착과수, 그 다음에 낙과피해 조사 때 실제 과수 중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나무를 의미한다. 수확 완료 후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쪽. 진짜 재밌는 것이 여기가 2장짜리 들어있는데 기준 수확량만 맛만 살짝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올해 당신의 과수원은 재해가 보상하는 태풍, 강풍 이런 거 있죠. 이런 재해가 없었다면, 즉 일반적인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일반적인 냉은 올 수 있죠. 추위는. 근데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다면은 이 정도 과일은 열렸을 거야 라는 게 기준이에요. 기준 수확량. 당신의 과수원.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과수별로 다 다릅니다. 기준 수확량 어떻게 산출하냐면 기준 착과수를 조사해서 알게 되고요. 기준 착과수에다가 해당 과중 곱하게 되면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해당 과중은 그 과수는 사과다 그러면 품종이 홍로든 후지든 아오리든 필요 없어. 요거 하나당 600g 합시다 하면 콜이에요. 그래서 얘는 사과배 단감 들고 가면 과중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개당 과중조사를. 포도, 복숭아, 자두는 개당 과중조사를 합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유자 이런 것은 개당 과중조사를 해요. 수확할 때 과중조사를 하는데 얘네들은 과중조사를 하지 않아요. 무조건 착과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 착과수가 뭐라고요? 평년 수준으로, 즉 재해가 없었다면 당신 과수는 이 정도 과일은 열렸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평균. 재해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뭐 평상시에 바람도 불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달린 과실. 그러면 기준 착과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기준 착과수를 산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부담 감수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해 당신은 기준 착과수가 10,000개야. 그러면 자기 부담이니까 20%짜리 넣었으면 2,000개까지 손해난 것은 보험 처리하지 말어. 라고 하기 위해서 기준 착과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 보험금은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은 첫 번째는 착과가 줄어들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고요. 이 착과가 감소된 것은 뭐다? 적과 전에 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착과가 얼마나 감소됐느냐? 감소량 마이너스 이 착과 감소량 중에서 미보상으로 수확이 줄어드느냐? 즉 잡초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미보상 나무가 있어가지고 과일이 안 달렸다. 이것은 뭐예요? 보험자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자기부담 감수량. 이 자기부담 감수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고치면 20만 원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듯이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자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금액에다가 얼마를 주냐면 가입 가격을 드립니다. 가입 가격만큼. 가입 가격은 얼마냐? 원이에요. 키로당 얼마라고 해서 정해놨어요. 사과 그러면 키로당 2,600원, 뭐 떫은감 키로당 900원, 단감 키로당 1,6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거. 근데 그걸 다 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80%만 드리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수확량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당신 올해 일반적인 즉 바람 불고 재해는 없었을 때 그때 과일이 몇 개쯤 열렸을까? 우리는 상상해보자. 산정해보자. 그거에 20%는 당신이 책임져라. 계약자가.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20%. 평균적인 거 20%. 재해가 없다고. 즉 태풍, 강풍 이런 거 독한 놈이 말고 일반적인 바람 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 수준에서 과일이 몇 개나 열렸고 그게 계당 과정이더니 수확량이 얼마냐. 그거대 당신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을 해요. 자기부담 비율은 뭐냐면 내가 책임지는 비율이에요. 수확이 줄어드는 거. 10%, 15%, 20%, 30%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자, 그러면 이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 곱하기 계당 과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첫 번째, 적과하기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때 경우. 두 번째, 적과 전에 보상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따라서 기준착과수가 달라집니다. 적과전에 보상하는 재가 아무것도 없었다. 좀 뭐 태풍도 없고 강풍도 없고 냉해도 없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때는 뭐요? 적과 후 착과수가 그 과선의 기준 개수가 됩니다. 그러겠죠. 아, 이 정도 뭐 계속 열리고 있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보상하는 재가 있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적과 후 일단 달려있는 과실은 이제 착과수로 봐야 되겠죠.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재가 있으면서 지금 이제 착과가 줄어드는 과실. 요거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착과. 이게 이 적과전 종합비행 방식이 문제 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계단식 문제 하나씩 막 꼬면. 근데 재밌는데 이거 보면 이거예요. 재가 없었다면은 적과 후 달려있는 과실이 그 집에 오래 키울 양이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 착과수가 되는 거고요. 재가 있었다면은 달려있는 과실이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적은 이유가 뭐냐고. 적은 개수의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그 적게 된 사유가 뭐예요? 보상하는 재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걸 착과 감소 과실이라고. 착과 감소 과실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고 평년 착과수. 얘는 조건을 줘요. 이 과수는 평년 착과수가 2만 개입니다 하고 주고요.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그쵸? 자, 이 집이 평착이 2만 개예요. 적착이 15,000개예요. 그럼 이 집은 착과 감소는 몇 개예요? 5,000개. 그쵸? 5,000개잖아요. 거기다 적과 후 착과수가 몇 개예요? 15,000개. 그죠? 기준이 몇 개예요, 그러면? 15,000 플러스 5,000. 해서 2만 개. 맞죠? 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뭐예요? 말만. 아이고, 말싸움하고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만약에 봐봐, 상상해 보세요. 이 집에 보상하는 재가 없었다면 이 집은 2만 개 열렸을 거 아니에요. 왜? 보상하는 재가 때문에 5,000개 줄어들었잖아요. 재가 없었으면 2만 개 열렸다는 얘기죠. 그쵸?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재가 없었어. 근데 이게 2만 개야. 그럼 그냥 그대로 2만 개잖아요. 누구 좀 원래 2만 개에서 열린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재가 없어서 착과수가 2만 개라면 원래 2만 개 열리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준. 그게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준 착과수는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는 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투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금세 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고사나무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3조 이제 드디어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인터넷에 지리가 뭐가 나왔냐면 15조 봐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세요. 같이 15조 보시면 적과 종료 이후의 감소는 중간에 답은 있죠. 답은 보시게 되면 적과 종료의 감수량이 있고 쭉 있는데 6번 봐보세요. 6번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혹시나 상식에 벗어날까 봐서 이 조항을 넣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 과수원에 8월 1일 날 태풍이 오고요.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왔어요. 집중호우라는 게 뭐예요? 12시간 동안 몇 미리 이상? 80mm 이상. 그럼 보통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럼 보상하는 재는 태풍도 보상하는 재, 집중호우도 보상하는 재죠. 이때 낙과가 1000개가 됐고 8월 1일이기 때문에 아예 풋풋한 과실이 떨어졌기 때문에 1000개 모두 다 보상을 해야 돼요. 100% 피해잖아요. 100% 피해죠. 그쵸? 그래서 1000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수, 수확이 줄어들었다. 보험자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냐? 잠시 스톱. 잠시 스톱이죠. 왜요? 이 사람들아 말이야. 태풍으로 인해 1000개 아닌가? 근데 집중호우도 한 방 더 와줬은 게 1000 곱하기 1000, 2000개 아닌가? 이거지. 그 조사는 언제 했어요? 8월 4일 날 했어요. 태풍 1000개,
집중 후 청계 2,000개죠. 그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날 기점으로 산정하십니다. 이날 기점으로. 이날 기점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동시 또는 선후착입니다. 자, 8월 1일 날 태풍이 오고요. 8월 3일 날 집중호우가 와요. 달려왔죠. 동시는 아니죠. 선후차 사고 왔죠, 지금. 선차후차 아니. 그러고 나서 8월 5일 날 지금 낙과조사를 갔어요. 낙과조 갔을 때. 보니까 낙과가 지금 총 1000개가 낙과가 됐더라고요. 그럼 기학자 입장에서는 태풍 때 떨어지고 집중호우 떨어졌으니까 오케이, 너 어느 때 산영하고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제의 때 다마다 보상해준다며. 이렇게. 네가 8월 1일 날 와서 셌으면 이게 1000개였을 거고 8월 1일 와서 셌으면 1000개였을 거고 8월 5일 날 와서 셌으면 또 1000개니까 2000개 아니냐 이거죠. 근데 계약자 입장에서 뭐냐, 태풍 때 1000개인데 집중호우 때 보면 또 다시 얘가 그대로 안 치고 나서 1000개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2000개 세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요? 하나의 보험사고로 산정된, 그죠? 이때 8월 5일 날은 2개의 보험사고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 갖고 산정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갖고 산정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같은 날 사고가 났어. 그때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얘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시면 돼요. 똑같이. 자, 그래서 뭐래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또 그 밑에 있는 게 7번이 맥스 A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 A는 오늘 또 부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작가들 종합비용 방식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여기서 너무 시간을 끌죠. 쑥쑥 넘어가야 되는데. 쑥쑥 넘어가는 방법을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